뜨겁고 열정이 넘쳤던 계절, 여름이 드디어 우리 곁에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대에 하염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 출퇴근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수많은 직장인들은 현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아직도 지치지 않고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점점 흘러 조금의 여유조차 즐기지 못한 채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호기심에 방문하셨다면, 그렇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의 여유, 음악다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음악다방 DJ 백송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음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음반의 최초는 SP 음반이라고 해서 스탠다드 플레이어 레코드라는 우리 근대 음악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레코더입니다. 잠시 SP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면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려는 시도는 이미 19세기 중반 무렵부터 있어 왔지만 가장 처음 녹음과 재생 모두에 성공한 이는 포노그래프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이었습니다. 포노그래프는 소위 종진동 방식이라고 해서 금속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바늘이 세로로 그 소리결을 따라가며 재생되는 방식인데요. 워낙 극초기 제품이다 보니까 바늘과 실린더 모두 재생할 때마다 마모가 심해서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약점 때문에 상품화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편 에디슨과 다른 방식으로 프랑스의 에두아르 레옹 스코트가 1860년대에 고안한 포노 오토그래프가 있었는데요. 이 기기는 에디슨 방식과 달리 가로로 소리를 새기고 재생하는 횡진동 방식의 기기였는데 소리의 기록에는 성공했지만 재생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서 특허만 받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 후 벨이 세운 전화연구소에서 잠시 근무했던 에밀 베를리너가 1883년에 워싱턴 DC에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베를리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스코트의 포노 오토그래프를 보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소리를 재생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계속적인 연구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베를리너는 1887년에 그라모폰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특허권을 획득했고 이듬해인 1888년 5월에 필라델피아의 프랭클린 연구소에서 공개 시연회를 열게 됩니다. 이어 모국인 독일에 가서 특허를 얻기 위해 베를린의 공업박람회에서도 에디슨이 만든 포노그래프와 비교 시연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보여진 음반이 훗날 SP로 불리는 원반형 음반의 원조가 되게 됩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1950년대 후반 대한방송협회, 그러니까 KBC와 공보실 레코드 제작소에서 처음 생산되면서 1960년대 이후 SP 음반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지만 돌판이라는 SP 음반은 오늘 다시 고음반으로 살아나 그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소리나는 마술상자라고 해서 소리판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성기 음반은 1분에 78회전으로 재생시간은 대개 약 5분 정도이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손으로 측음기를 돌리기만 하면 작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음악을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박물관이나 TV에서 측음기가 소개되는 모습을 접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도 연세가 좀 든 분이시라면 이 측음기를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측음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던 노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노래가 있겠지만은
전선야곡, 경상도 아가씨와 아내의 노래 같은 곡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측음기를 통해 흘러나온 노래는 다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SP 음반들은 단순한 음악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소중한 보고이자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SP 음반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흔히 알고 계시는 LP 음반과 비교를 좀 하면서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둘은 플레이 자체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전쟁이 일어난 1950년 이후 우리나라의 SP 시장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북에서 피난을 내려왔던 탈북자 1세대 이른바 38 따라지들이 모여 만든 회사가 바로 미도파 레코드였는데요. 이때는 모든 물자가 귀했던지라 동네 엿장수들이 모아오는 고물판을 재생하는 수공업 단계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딘 바늘에 SP 음반이 여러 차례 닳고 나면 음반에 원래 취입되어 있던 노래가 함께 섞여 나오는 해프닝도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지나던 끝에 미도파 레코드는 서울로 자리를 옮겨 운영되다가 1965년 1월에 이르러서는 지그 레코드와 그랜드 레코드로 분리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들 레코드사가 운영되는 동안 부산에서는 도미도 레코드가 설립되면서 간의 수공업처럼 레코드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미도파 레코드에선 박재홍 씨의 경상도 아가씨가 취입됐고 도미도 레코드에서는 허민 씨의 백마강, 페르시아의 왕자 같은 곡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전쟁통에도 쉬지 않고 음악 보급 활동을 펼쳤던 이들 덕분에 지금의 세대들이 쉽고 편하게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SP 음반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SP 음반에 관한 내용은 저희 메이플 카페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창에 메이플 뮤직을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LP 음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백송무기였습니다.